the person that's inside.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린 차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 사실 이 차를 굉장히 한 작년부터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차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파나메라, 카이엔 이 두 차종은 포르쉐를 살린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카이엔 시승기를 올렸는데 포르쉐 노조분들이 올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내리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차주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차를 가져와서 시승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포르쉐가 그동안 박스터 이전에 뭐 911 시리즈만 만들었을 때는 매년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뭐 회사를 단니 많이 뭐 이런 기로에 있을 때 뭐 박스도 출시하고 막 이런 라인업을 다양하게 했었죠. 그 대표적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카이엔이라고 럭셔리 브랜드에서 카이엔을 출시하면서 정말 대대적인 성공을 확 올라가죠. 그래서 포르쉐의 브랜드 가치와 포르쉐의 재정을 완벽하게 전환해준 모델이 바로 카이엔입니다. 카이엔 출시 이후 재미를 본 포르쉐가 이제는 세단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내보낸 모델이 바로 파나메라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나메라 2세대입니다. 1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못생겼어요. 아무도 못 들었겠지? 굉장히 못생겼어요. 일단 1세대가 정말 못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드램프 디자인도 사실 있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이 개구리인데 파나메라 1세대는 황소개구리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로 넘어오면서 좀 더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렵해진 헤드램프 디자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근에 내가 출고한 포르쉐 박스터 기억하시죠 다들? 그때 나왔던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눈알 이 4개짜리가 멀리서 쫙 나를 쫓아오면서 달린다. 그 차가 뭐라고요? 스포티지! 샤라! 스포티지라니! 너 큰일 나. 너 요즘 댓글에 문파크 비호감 캐릭터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진짜 스포티지도 이래요. 그래? 아닙니다. 스포티지 아니에요. 바로 포르쉐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눈알짜리 4개, 4발짜리 2개가 그냥 쫙 낮게 깔리면서 싹 온다 그러면 조용히 비켜주시면 돼요. 그 차는 바로 포르쉐이기 때문이죠. 일단 전면부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포르쉐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스포티하고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 2세대가 출시했을 때 포르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세대 파나메라를 생각하면 안 된다. 2세대 파나메라는 완전히 다를 거다. 제가 이 차를 처음 공개하고 봤을 때 그 말을 딱 공감했습니다. 진짜 졸라 예쁘더라고요. 이 차 딱 보면 디자인이 완성형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패밀리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느낌을 제대로 가지고 있죠. 옆으로 올게요. 일단 옆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세그먼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장이 무려 5m가 넘어갑니다. 경쟁하는 벤츠 S클래스 A8 7시리즈와 함께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상당히 이름을 올릴 만큼 굉장히 큰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죠. 얘가 휠 베이스가 경쟁하는 모델에 비해서 가장 짧거든요. 길이는 긴데 그 이유는 운동 성능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행세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자 옆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세단의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단이 아니라 치백은 아니고 패스트백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트렁크 여기인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뭐냐면 트렁크의 적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세단은 우리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벤츠 S클래스만 해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 짐을 특히 아이들과 함께 타고 다녔을 때는 짐 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S클래스 트렁크가 좀 더 작거든요. 근데 이제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백이다 보니까 이 트렁크가 굉장히 여유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리기도 편하고 보통 이거 여기는 열리지 않네. 이건 SUV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 그런데 어쨌든 짐이 많은데요? 짐이 많아요. 짐 별로 없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또 태우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재 공간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뒷좌석도 폴딩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전면부의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지만 이 2세대 파나메라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어디라고요? 후면부입니다. 바로 이 라인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이 2세대 파나메라 후면부의 디자인은 정말 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 후면부의 디자인을 영감을 받아서 카이엔도 얘랑 똑같이 나오고요. 포르쉐의 911 시리즈 최신형 버전이죠. 코드명 992 모델도 이 후면부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잘 나온, 잘 뽑아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가, 물론 최근의 트렌드고 하지만 이 좌우 헤드램프를 이어주는 이 연결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나메라 역시도 이렇게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예뻐요. 얘는 지금 그냥 얘 터보 모델이 정말 멋진 게 뭐냐면, 얘는 그냥 4 모델이라서 여기 이제 요거 이 스포일러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 이거 터보 모델 스포일러 열리는 거 봤어? 문바꿈? 사이버 포뮬라 뺨 때고 후지 친다니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려. 스포일러가 변신을 해요. 2단 부스터처럼. 그게 정말 초특급 리얼 개간지입니다. 정말 개간지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파나메라 터보를 뽑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파나메라 터보를 뽑으려면 2억 한 3, 4천이라는 비싼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뽑지는 못하겠지만, 이 스포일러를 열렸다 나갔다는 그 포스를 본다면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실내를 한번 넘어왔습니다.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포르쉐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딱 전체적 인테리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실내에서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부러웠던 점이 바로 이 스마트 키 옵션입니다. 이 차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얘는 이제 기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물가물하네요. 워낙 포르쉐는 이제 옵션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파나메라 실내에 들어오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일반 세단 같지 않고 약간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실내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외관에서도 설명했듯이 파나메라가 단순히 그냥 문짝 4개인 세단을 표방하는 게 아니라 포르쉐의 DNA, 이 실내에서도 다 녹아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 계기판도 보통 이제 요즘엔 최고 풀 디지털 계기판이 나오는데,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좌우에 이제 도와주는 여러 가지 디지털 게시판이지만, 이 안에 있는 RPM 게이지는 디지털이 아닌 일반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조금 더 차별화를 줬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형적인 포르쉐의 핸들인데, 이 버튼이 이제 다 여기 달려 있어요.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2세대로 넘어오면서 거의 뭐 다 바뀌었어요.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역시 다 포르쉐 파나메라가 카이엔보다 더 먼저 나온 디자인인데, 이 파나메라 이 실내 역시도 이 전체적으로 다 터치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글화도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편하고 간편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에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옵션 중 하나죠.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이게 처음에 터치가 마냥 편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 안 해본 분들에 의해서 정말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데, 이 터치를 눌렀을 때 살짝 소리와 진동이 좀 납니다. 딸깍 딸깍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 내가 이걸 정말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아 노브 디자인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전투기 얘를 이륙하는 그 기아 레버처럼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파킹이 여기 있어가지고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사실 듭니다. 요게 지금 이 센터 페시아 쪽에 있는 그 공조기인데, 이게 여기 지금 열려 있고 만약에 이걸 끄면 여기가 닫힙니다. 그래서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을 보여주도록 하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차량 보면은 여기서 저 차의 높이를 3단계로 높이고 줄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가기 힘든 공간도 좀 더 쉽게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편의 기능을 자랑을 하죠. 중간 낮음은 여러 가지 이제 차에 대한 옵션들 같은 것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파나메라 풉니다. 근데 옵션 다 빼도 한 1억 7천에서 2억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 마감도 조금 더 훨씬 더 좋아요. 이 센터 페시아에 플라스틱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 위 부분도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포르쉐를 자랑하는 크로노가 있네요. 파나메라를 사실 둘러보려면 이 앞좌석보다는 중요하게 봐야 할 곳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뒷좌석인데, 뒷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뒷좌석에 넘어왔는데, 다른 대형 플래그십 세단은 보통 그 모든 포커스 편의 기능도 뒷좌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과 조금 포지션이 좀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많이 앞으로 가 있어요. 일단은 4열 시트예요. 이 뒤에가 3명이 앉는 게 아니라 2명이 앉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얘가 있어서 뒷좌석에 타는 게 좀 불편하고, 이 시트가 지금 최대한 제가 이게 뒤로 높인 거예요. 보통 이 버튼을 통해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등받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하는 차들에 비해서 포커스가 뒷좌석이 아닌 이유가 가장 크겠죠. 게다가 이 뒤에 턱이 조금 높아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턱이 별게 아닐 것 같은데, 이 차가 일단 레그룸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뭐 발이 뭐 이 정도 지금 뭐 왔을 정도로 이 공간은 여유로운데, 파나메라를 타신 분들이 생각보다 불편한데,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여유로운데 차가 왜 이렇게 불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턱이에요.
이 턱이 조금 높으면서 타고 내릴 때 이 다리가 잘 걸려요.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걸리니까. 타고 내리기도 이 턱이 높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잡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함이 사실 있죠. 그래서 실내 공간은 넓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 차량이 이제 2억이 넘는 2억에 거의 육박하는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편의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뒷좌석에 터치 패널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좌우 독립 에어컨으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 온도라든지 약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히팅과 그 뜨끈뜨끈한 거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난 이런 거 항상 보면은 드는 생각이 있어요. 히팅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쿨링 시트가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두 개 다 한 번에 누르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플랑켄슈타인 나이트.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은 나오고 엉덩이는 뜨거워. 좀 이상한 오묘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와우. 여러분 엄청난 걸 찾아냈습니다. 이 차는 평범한 파나메라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바로 고양이 한정판 에디션이라는 거예요. 이 본넷의 위를 가로지르는 고양이의 발자국, 부록으로 새똥 에디션까지 함께 들어있는 거죠. 트라이프는 이제 식상하다. 나는 고양이 발자국으로 내 개성을 완성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승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가시죠.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은 들어가 있죠. 소프트 클로징이 뭐냐면 살짝 이렇게 걸쳐 놓으면 차 이제 문이 쫙 해서 다시 닫힌다는 거. 이게 소프트 클로징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이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이 시트 자체도 좀 많이 타이트합니다. 자, 조금 거짓말 못해서 얘랑 박스터랑 딱 앉아있으면 시트 포지션의 그런 느낌이나 시트 포지션 자체는 둘 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뒷좌석이 있냐 없냐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순정이고 노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굉장히 조금 우렁찹니다. 우렁우렁 하는 느낌들도 많이 들고 배기음이 좀 살아있는 거죠. 안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배기음 말고는 없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굉장히 좀 편해요. 네, 변속 타이밍도 좀 부드럽고 좀 배기음이 좀 들리긴 하지만 전체적인 세팅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악셀은 묵직해지고 핸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일반 모드랑 봤을 때 핸들의 무게는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악셀이 좀 굉장히 많이 묵직해집니다. 보통 저는 이제 시승을 하거나 차를 운전을 했을 때 각 모드에 대한 변화가 뚜렷한 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얘가 지금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랑 좀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 배기음이나 운전에 약간 좀 감성, 그러니까 감성을 작업하고 싶으면은 스포츠 모드를 두고 정말 달리는 모드다, 약간 좀 세팅 자체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그런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가 더 좋아요. 제가 사실 이 차를 타고 예전에 행사 때문에 서킷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극한으로 사실 몰아봤을 때도 굉장히 그냥 안정적이었어요. 되게 부드럽고 편안하지만 극한의 운전을 했을 때도 차를 굉장히 많이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부를 수 있는 포르쉐 파나메라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동 성능 같은 경우에는 충분해요. 사실 일반 세단이라고 느껴지지가 솔직히 않습니다. 세단도 포르쉐가 만들면 스포츠카다 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너무 근데 표현이 좋았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포츠카라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는 굉장히 지금 노멀 모드에요. 굉장히 조용하죠. 물론 에코 모드가 들어가서 조용하긴 하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조용한 소리를 자랑하고 모드 전환했을 때 그 타이트함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좀 색깔이 확실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대형 플래그십 세단은 편안함을 먼저 중점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스포츠성을 더하는데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이 먼저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편안함이 따라온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차는 좀 달리지만 남들과 다른 그런 대형 세단을 원하시는 분께 그런 달리는 모델에 좀 어울리는 그런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뒷좌석이 편안해야 되고 편안한 대형 세단을 원하시는 분께는 파나메라가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뒷좌석이 생각보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세단은 조금 더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은 좀 파나메라는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 기회가 있었지만 많이 선택을 안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시승 주행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밖에 나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간단하게 정리하는 제 포르쉐 파나메라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랑 인연이 없어서 구매를 안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차임은 분명하고 포르쉐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죠. 지금도 이 파나메라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저랑 안 맞아서 제가 안 샀을 뿐이지 이 차량은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바.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차는 바로 저 멀리서 다시 할게요. 저 멀리서 밤 어두운 거 이거 한 번 나올 거야. 아까도 한 번 나왔잖아요.